본격 기레기 타파쇼 저널리즘 토크쇼 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시작합시다. 왜? M을 왜 빼? M이야? 본격 기레기 타파쇼 저널리즘 M 토크쇼 아니 뭐야? M이야는 뭐야? 저널리즘 토크쇼 저널리즘 M 차씨 아무거나 해. 뭐가 중요해 이름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포장이 중요합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으셨어요, 목사님?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이고. 누가 주죠? 자제분들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미국에 생각해야 있기 때문에. 됩니까? 미국에 아니, 있으니까. 미국에 아내분들은 아내분들 아내분들 좋지. 아내분들 좋다.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아내분들이 뭐 뭘 줍니까?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보세요. 아내가 한 명밖에 없고요. 한 명도 힘듭니다. 한 명도 힘들어요. 아내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튼 안 주고 안 받기. 아, 좋네요. 네, 서로. 어떻게 뭐 받았습니까? 우리도 안 주고 안 받고. 근데 그날 이제 회식한다고 그랬더니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서 뭔가 또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가 있나 보다. 그래갖고 이 작가고 다 신나고 저기 회식 가는데 집에 얼른 갔죠. 네. 자요. 깨웠더니 성질 내더라고. 네. 장호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안 한 사람들이 제일 바쁠 걸요 그래요? 그때. 오. 네. 그렇죠. 여인네를 만났을까요? 근데 물론 왜 저러고 있어? 네. MC 장원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아 그래요? 저랑 있었거든요. 창석하고 나하고 셋이 있었거든. 욕 나왔을 거야 속으로. 내가 보기 야 괜찮다 가라. 누구 만날 사람 있어 만나라. 없어.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셋이 만났어. 예. 자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자 저널리즘 M 10회 방송. 오늘 MC 장원은 어떤 분장을 하고 왔을까요? 뭐 여러분들 몇몇은 이제 분장 지겹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MC 장원은 굉장히 이게 맛있는 가위비입니다. 가위비 용돈벌이 뻥튀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자 MC 장원 Come on baby. 아이씨 졸라 안 가. 왜 형 창피해요? 오른 너 가까이서 보니까 분장 떡 졌어. 아니 이게 너무 일찍 했더니 땀이 나가지고 지금 막 떡이 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청도에서 온 끼레겐스입니다. 끼레겐스. 야, 근데 분장을 떠나서 네. 오늘 이거 얼마 들어간 거야 이거? 이거요. 이거 빌리는 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오늘은 폐왕별입니까 이거? 네. 이 분장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따가 다룰 기사도 중국과 관련된 기사이고 그래서 제가 느낌을 좀 한껏 더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네. 중고 같은데 이거 중고 사고 나한테는 새 걸로 청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고 같은데. 아니야 새 거예요. 때가 새까맣게 탔어. 아니야 클래식이라 그래요. 예. 아니 애청자가 네. 자기 좋은 가면 많이 있다고 그거 빌려 준다는데 왜 그거 안 빌려? 그분은 폐왕별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분 없는 것만 골라하려고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네. 이따가 할 수 없죠. 있다 갔다 없죠. 맞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주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 기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 인민일보 기자들은 네. 정식 공무원,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CCTV도. CCTV도 마찬가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또 슈퍼챗 여러분들이 많이 날려주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슈퍼챗 보내주신 고마우신 분들. 지난주에 제가 송원국님을 이걸로 하라고 했지. 송원국님을 송철국이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송원국, 마국주, 꽃은 누가 피우나, 카밀라 아버님, 박은영, 효린팡님, 긍정정성, 김태선, 이일호, 큰놈, 허니베어지, 똘비, 황처사, 루시아, 개미, 미르 대박기원, 이블라블라, 또라이, 황붕아를 당장 쳐버려라. 문팍, 앙사랑둥이, 봄날은 간다. 이유신, 나무나, 정수기, 표정아, 영성권, 그녀 불나방, 피터현, 뉴레프트, 영맥스님까지
지난주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버퍼링 걸린다 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깨끗해지니까 나갔다 들어오시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색깔 올라온 게 슈퍼챗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많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네요. 예, 많이 올라오고 나는 있습니다. 몰랐어요. 예, 슈퍼챗이. 슈퍼챗.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네. 너무 많이 올리지 마. 읽기 힘들어. 그랬더니 확 줄었더라고. 아닙니다. 건박던 거 그러지 마세요. 아이 다 이게 반어법인데. 왜 예. 그러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볼까요? 네. MC 장원이 늘 준비하고 있죠. 주간 미르미디어 고고고. 미르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상암동 모처에서 제2회 미르 어워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상 최우수상 신인상 등 총 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날 어워드에는 미르미디어에 출연 중인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많은 시상자 중에서도 작년엔 없었으나 올해 새롭게 등장한 정재관상의 관심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얼마 전 PD 수첩에 등장해 검찰과 기자의 검은 유착 관계를 폭로하고 호련히 사라진 정재관 기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인데요. 후보로는 장용진 기자, 박정호 기자, 정상근 기자가 노미네이트 되어 있어 과연 누가 이 상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출연자에게 주어지는 대상은 그야말로 명예로운 상이기에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상을 안 받는 것이 미르미디어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였던 박지훈 변호사와 최우수상 수상자였던 박지희 씨의 수상 이후 행보가 순탄치 못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와 박지희 씨는 수상 이후에 미르미디어 내 출연 방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부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대상 수상 이후에 본인이 진행하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하였으며 박지희 씨는 수다맨 하차, 청정구역 하차, 명품 가방 분실, 부동산 사기 등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으며 신인상 수상자였던 제시카는 아예 미르미디어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르 어워드 수상자는 수상자가 아니라 이동영 사장이 수청 대상을 정리해놓은 살생부다, 상금이 아니라 퇴직금이다라는 루머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숱한 화제 속에서 내일 열리게 될 제2회 미르 어워드의 모든 이의 눈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르 어워드 장원 씨가 네. 최우수상 후보에 올라왔죠. 네. 유력하다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네. 설입니다. 굉장히 유력하다더라고요. 너는 횡령 때문에 그래. 아 저는 보이콧할 예정이고요. 네,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재관 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장용진 기자가 탈 것 같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매주 우리 저 집회에 나갔던 박종 기자가 탈 것 같다. 그러니까 장용진 기자가 뭘 했다고 정재관 기자상을 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훌륭한 분을 기리는 상인데 예, 용진형이 뭐 했다고? 뭘 했다고 장용진이. 그리고 정재관 기자상인데 다른 사람이 타면 그것도 재밌잖아. 너무 까발리지 말고. 이 색깔이 자꾸 흘러내려요. 봐봐. 까만 게. 까만 게 흘러내. 너 지금 덕지덕지 옆에서 보기에 저기 가서 휴지로 닦고 와요. 네네. 뭐 어차피 너 여기 네가 할 일 다 끝났잖아 이제. 네. 뭐 어차피 이거 다 결제도 끝났고 제가 할 일의 반 이상은 끝났다고 봐야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닦고 와. 휴지로 좀 닦고 와. 네, 그래요. 강상범 씨가 대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 마. 나 그냥 조용히 그냥 길게 갈 거요. 어? 최진봉 교수님은 공로상 후보로. 아, 그래요? 내일 오실 수 있으시죠? 뭐 처음 들었어요. 오늘 지금 사실은. 다 처음 듣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공로상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 그래요? 공로상이에요. 나이 많은 순서. 거기 온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으면 되니까요. 오시면 받을 수 있어요. 너 상금이 꽤 많네요. 아 그럼요. 꽤 많습니다. 예. 오우야. 그럼 그 상금 받으면 그걸 어떻게 써요? 그냥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씁니다. 오, 정말? 빚 갚으세요. 얼마나 눈치를 뭐 주시려고? 아니 빚 갚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김치국을 내가 마셔? 그래서 저 풍성한 연말 연시가 되라고 제가 또 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 행복한 풍성한 연말 연시 되시고 우리 미르비더 식구뿐만 아니고 우리 저 이동형 TV 또 팟캐스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풍족한 연말이 되시고 새해에는 다들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웃고 그런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야, 자기가 안 하던 말 하니까 말 더 듣는 거 봐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유 어색해. 그래, 자 들어와요. 다 닦았어요. 네, 다 닦았어. 네. 자, 첫 번째는 또 늘 네. 뭐 오늘 뭐 갖고 왔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요 중국과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마지막에 할 줄 알고 또 뒤로 빼놨더니. 그래요? 그럼 강성범 씨 가세요. 네. 먼저 할까요? 네. 네. 저 오늘은 칼럼이라고 할까요? 논설위원회 글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너무나 극과 극인. 그동안 이제 제가 기레기만 언급을 했는데 뉴스를 쭉 검색을 하다가 이게 기자지. 이게 선배 언론인 아닌가. 이게 교수님이 얘기하던 참 언론인 아닌가라는 분이 있어갖고 네. 제가 급히 오늘은 칭찬글부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은 언론인이죠.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글이 너무나도 좋은 기사여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의 변명. 제목으로 장사하는 거 없죠. 자극적인 말 없죠. 그냥 담백하게 읽을 사람만 읽어라. 이 기사를 읽으면은요 윤석열을 부분한 잠깐만요. 없어요. 잠깐만요. 기사가. 우리 지금 아무도 없어. 기사가 없어. 야, 너 뭐 했어? 안 어떻게 된 뽑아오고. 거예요 지금? 갖고 와 가서. 내가 갖고 올까? 안 뽑아놨잖아. 네. 아니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자 다른 거 먼저 그 나쁜 거부터 먼저요. 그냥 그동안 너 뽑아. 너 지금 뭐 하냐 너 하는 거 없이. 아, 야, 야, 우리 우리 있는데 이게 작가도 없고 PD도 없고 막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뽑았는데?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제일 먼저 올렸으니까. 아나 자식 정말. 알겠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내가 딱 아. 생각한 거. 이번 주는 내가 완전히 그 기가 막힌 기승전결 좋은 뉴스에서 그 완전히 반대되는 쓰레기 같은 거를 갖고 와갖고 완전히 대비시키면서 이게 이 나라 언론의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야 강성범 큰 그릇이 있었구나. 아니 이제 큰 그림이 있었구나. 형 대접이 있었네 대접이. 아, 교수님 금방 아, 뽑아가고. 금방 뽑을게. 네. 나쁜 게 뭐예요? 나쁜 거부터. 이거? 나쁜 거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예. 네, 문화일보. 내가 다 땀이 나네. 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PD도 없고 네. 작가도 작가도 없어요. 네.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카톡에 올라와 있는 거 막내가 일찍 와서 늘 뽑아놓는데 예. 오늘 안 뽑아놨어요. 또 장원희 덕에 오늘 제 큰 그릇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나쁜 기사 먼저 나쁜 논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선동적 단어, 저주, 확증 편향, 카더라로 도배가 된 논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글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오염된 이게 글인가 배설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냄새나는 글. 문화일보 칼럼 허민 전임 기자의 탄핵 부르는 악마의 거래. 제목 보세요. 낚시질 아닙니까? 이 장사꾼 아니에요 이거? 예? 어그로 끌라고. 예, 이것도 이제 사설하고 칼럼의 일종인데 전임 기자 이렇게 했는데 뭔 전임 이게 하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전임 기자. 뭐예요? 전임이라는 건 뭔가를 전담하고 있다 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런 이름의 기자라고 이런 타이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쓰는 건지 예. 보통은 이제 뭐 대기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 이 정도. 그렇죠. 논설위원 뭐 대기자 이런 건 전임 기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럼 욕 한번 해주시죠. 뭐라고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안 넘어오시네. 그래서 저 뭘 전담하고 있는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전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임 기자란 말도 전 처음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전임으로 공격하는? 그런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있어요. 글 내용이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목이 탄핵 부르는 악마의 거래. 첫 문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를 닮았다. 파우스트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정권은 아니다.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칼럼이에요? 예. 이게 중립입니까? 이게 언론인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대통령이 악마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권력과 생명을 탐해 악마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 닮았다. 그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이 칼럼에 실은 겁니다. 악마라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 저 전두환 정도 되면 몰라도 악마를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첫 문장이에요. 뒷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흘린 이야기들 카더라 하는 걸로 쭉 흘려놓으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의혹들은 문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밝혀진 거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씀으로써 사람들 홀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 앞에 근거가 되는 게 그 문 대통령이 뒤에 어른거린다 하면서 어떤 사건을 얘기했냐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세 가지. 요거 세 개를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허민 씨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 개가 다 지금 검찰 조사 혹은 내사 중이고요. 밝혀진 게 하나도 없이 의혹뿐입니다. 근데 의혹만 나열하고 이 뒤에 대통령이 어른거린다, 대통령이 다 연관돼 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라고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반정부 인사 정도다. 난 반정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선동적인 글이죠. 예. 자, 요걸
세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의 정말 이분이 기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문장이 쫙 나옵니다. 다 카더라로 도배를 하죠. 그냥 내용은 다 쓰레기니까 그냥 그 뒤에 붙임 글만 라임이 있어요. 매수를 시도했다면, 수사를 하명했다면 탄핵감이다. 무의로 돌렸다면 권력남용이다. 압력을 행사했다면 국정농단이다. 사실 가지고 얘기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디 지면에다가 온 국민이 보는 그러다가 이 사실로 판정이 난 것도 아닌 의혹만 있는 걸 갖고 사실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선동할 줄 아는 거죠. 이렇게만 흘려놓으면 사람들은 다면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실이다. 다 요거 했다. 이렇게 믿는 걸 아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닐까. 정말 못됐다. 기자 정신이 예? 마지막 문장이 제일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또 하고 싶은 얘기죠. 그 논설하는 그 참 못된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 마지막에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논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정권의 존립의 정당성을 이 정권은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탄핵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탄핵의 정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낯두껍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탄핵 사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런 말하면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요? 그때 이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 이상 가는 사람으로 몰아세워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 때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제목도 그렇고 결국은 다시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현재 대통령 탄핵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립에서 한참 벗어났는지 보세요.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은 문 정권의 의혹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면 사실관계 확인된 걸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아까 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실을 밝혀진다면 그 말 아직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보다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 자체는 칼럼을 쓴 것 자체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는 확인된 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관계 안 된 걸로 하려면 그냥 선동가를 하세요. 허민 씨. 기자라고 하면 안 되죠. 기자정보 인사라고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해. 저 기자 때려치우고 뭘 자꾸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자라는 타이틀만 안 붙이시면 이 말 하셔도 되는데 기자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기자 아니어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유튜브에 유튜브. 유튜브 하세요. 그 코인 많이 나온다는데. 노란 딱지 있어도 안 될 걸.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진짜 기자의 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종훈님이에요. 윤석열 검찰의 변명. 진짜 제목부터 기자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이 기사를 읽으면요, 그 윤석열을 두둔하는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동네에서 떠드는 야 이게 다 조사하는 게 맞지 막 이러는 사람들을 발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사를 쓰기 전에 논설을 쓰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전례가 없다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은 전례가 있습니까? 참 얘들은 기준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 총장과 가깝다는 검찰 관계자가 이게 윤 총장의 의중이라면서 즉 이게 윤 총장의 생각이다라면서 대신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지금 이 김정은 논설위원이 윤 총장한테 왜 취재 요청을 했냐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윤 총장이 아직도 대통령한테 충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취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에서 그것도 나온 게 아니고 전원을 통해서 기사화된 거거든요. 맞아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여전하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예? 그렇죠. 검찰총장이 왜 대통령한테 충성한다고 그날을 쳐? 충성하지 마. 그냥 법과 원칙대로 네 일을 하면 돼. 그래서 이 기자가 생각했을 때도 왜 그런 말을 했지 검찰총장이? 이상하니까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대신에 그 윤 총장과 가깝다는 사람이 대신 말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짧게 정리를 할게요. 이 질문과 답을. 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방금 얘기했죠. 충심 발언은 왜 나왔나? 요약하면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못하니까 대신 도려내는 것이다. 뭔데요? 일개 행정부가 뭔데요? 뭐 상황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하든
안 하든 네가 관여할 게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네가 나라를- 이 사건자야? 그렇죠. 지금 뭔데? 다음 질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는 과하지 않나? 주구장창 답변을 냈어요. 네. 요약해 보면 아니다. 아니래요. 그러면 김기현 경찰 수사권은 2년 가까이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했나? 그냥 해봤다. 그냥 있길래 해봤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재수 수사도 지난 2월에 고발된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했더니 여력이 없었는데 마침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하는 거다. 여력이 없을 땐 여력이 없었대요. 때마침. 그때 막 바빴대. 음. 그러면서 반대로 딱 치고 들어가죠. 이 김종훈 논설위원이. 그렇다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왜 8개월째 답보 상태인가? 그랬더니 아니다. 검사 3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정경심 공판에는 검사 9명을 갖다가 교육까지 시켜갖고 내보내면서 검사 3명이 열심히 하고 있대요. 대상포진이 걸렸다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하죠. 그러면 나경원 비리 의혹은 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조국 얘기를 스스로 꺼냅니다. 조국하고 다르다. 할 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김종훈 논설위원이 날카로운 지적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로 먼저 평을 시작합니다. 검찰의 답변들은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 들린다라고 시작을 하죠. 일단 윤 총장이 말하는 충심은 모순이다. 지금부터 잘 듣고 다른 데 가서 써먹으세요. 윤 총장이 말하는 충심은 모순이다.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야당에게 정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명분과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대통령을 위한 충심이다. 정권의 뿌리채 흔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으로 윤 총장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의문이다. 패스트트랙 나경원의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고 한다. 그거야말로 선택적 정의에 따른 선택적 수사다. 즉 검찰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검찰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소환된다. 문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담백하면서 자극적인 말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이것이 글이구나. 이것이 기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충심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예,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신뢰를 굉장히 깐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가 쓴 건데 당시 여권 인사 몇 명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문답식으로 해냈거든. 네. 근데 그것은 왜 잘못됐냐면 저도 뭐 나름대로 정보통이 있습니다만 여권 인사 중에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서너 명에게 복수적으로 답했는 것을 복수적인 것이 복수적 사람이 한 대답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답하면서 하나의 대답으로 자기가 원한 걸로 뭉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 입을 빌려서 윤 총장의 의중을 문답식으로 나눴는데 요즘의 검찰 행태를 보십시오. 자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반대적인 논조의 기사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 즉각 반박합니다. 이번에 알릴레오에서도 알릴레오 방송하자마자 반박했어. 그 알릴레오 보는 애들 있나 봐 검사 중에. 야 몇 명 보고 있고 이상한 얘기가 바로 얘기해라. 그래서 보자마자 얘기했다니까. 그 정도로 즉각 반발하는 검찰이 지금 이 경향신문의 칼럼 12월 18일 기사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박이 없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사가 소설이거나 아니면 팩트가 아닌 것을 문답으로 꾸몄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이고 또 선택적 수사 얘기했습니다면은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선택적 수사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정답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통령한테 뭐 충심 그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럼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어디 적반하장으로 충심이라는 얘기를 들이댑니까? 자,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건하고 조국 전 수석 건이 다르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들하고 딸 문제예요. 사안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요? 아니 서울대 가서 연구실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연구실 사용해서 논문 써가지고 같이 이름 올렸잖아요. 고등학생이 남자 그 아들 같은 경우에 딸은 좀 성신여대 관련돼서 문제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했어요. 물론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검찰에 고발했는데 조사를 안 하잖아요. 조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
나경원 건은 8차례나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고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압수수색부터 들어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건 국회의 시간이야. 검찰이 나서면 안 돼. 그렇지. 검찰이 나서면 그 자체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검찰 개혁 방해가 검찰 개혁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들 어떻게 소위 속된 말로 조지고 싶다. 그러니까 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섰던 거고 몇십 번의 압수수색을 거쳐서 특수통 20명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한 거고 나경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건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수사를 안 하고 있죠. 똑같이 조국 수사하듯이 했으면 나경원 100% 벌써 빵에 가고 남았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공소장도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청문회 하는 날 그 마지막 날 있었잖아요. 그날 기소하면서 공소장 썼잖아. 그 공소장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장 다시 변경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공소를 한 거예요. 그 공소장에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대상, 그다음에 공범, 범행 방법 이게 다 틀려. 그게 무슨 공소장이에요? 아니 MC 장관이 예를 들어서 어제 뭘 했다. 근데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에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범행당이고 뭐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서 공소장 바꿔놓어서 그걸 법원이 안 받아주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공소장 변경 불허했던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네.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뭐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하겠다는 거거든. 진짜 미친 놈들이야 얘네들은. 이제 판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무서워 부립니다 지금. 네. 생각이 없어. 이들 뭐 하려 진짜 도대체? 검찰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계약해야 됩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까요? 아마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검찰도. 뭐가 안 되니까 뜻대로. 유시민 작가가 알리려고 해서 노무현 재단하고 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재단은 99%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고 검찰을 많이 비판하는 뉴미디어 또 보고 있다 그랬거든. 자, 검찰 많이 비판하는 뉴미디어 딱 3명 있어. 김어준, 김용민 나야. 3명밖에 없어. 근데 김용민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고 나 그 인간은 나쁜 짓 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밖에 없는 거야. 형 계좌도 털린 거야 그러면? 아 나는 뭐 각오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내 팬들은 다 알아. 이동이 어떤 인간인지. 어. 같은 거 알기 때문에 뭐 큰 거 터져도 아니 그러려니 해. 괜찮아. 그래서 큰 거라면 뭐가 있을까?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 우리 팬들. 묘령의 여인에게 집 사주고 이런 건 아닐까요? 그것도 우리 팬들 받아들여. 이해해. 이 작가라면 그럴 수 있지. 이래서. 아유,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생사람도 잡을 수 있고 누구든 감옥에 쳐넣을 수 있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견제하는 무언가를 설치하자니까 그거에 지금 반발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 댓글에 미투가 터져도 그러려니 합니다. 아 나도 인생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돼. 정말 편하게 살 텐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뭐 저는 검찰 그만 내고 막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잘 내잖아. 세금 잘 내지. 세금 얼마를 냈어 이번에? 깜짝 놀랄걸요. 내가 낸 거 들으면. 네. 그래도 혹시라도 검찰이 마음 먹으면 조국처럼 털면은 뭐라도 걸리겠죠. 설라면 얘를 털어요. 얘. 얘요 횡령. 아 예, 그러세요? 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어쨌든 뭐 형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아니 우리 거래 업체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 그 돈줄 하나 끊기는 거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저는 뭐 시켜야겠네. 터지더라도 자숙하거나 뭐 방송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뻔뻔스럽게 계속 하겠습니다. 빵에 가면 빵에 이게 핸드폰 들어가서 내가 이거 유튜브 하겠습니다. 내가.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광고 또 네.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광고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또 한 주 뭐라 그랬더니 바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6개 풀로 채웠습니다. 예. 광고 타임.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입니다. 365일 건강한 푸케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 시간과 돈의 여유가 많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전문 마사지 샵에 방문 가능하신 분, 너무 부지런해서 매일매일 족욕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은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매일매일 서로의 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만족연구소의 수액 패치에 주목해주세요.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 끝! 육체 피로와 다리 붓기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로 간편하게 건강관리하세요. 3+1 증정에 무료 배송까지 알찬 기획 준비되어 있으니 포털에 만족연구소 검색하시거나 www.manjoklab
lap.com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냥 만용연구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해줘요? 예. 와이프 발 좀 한 번씩 종아리나 주물러주고. 아니요, 예? 저 그냥 붙이고 자요. 아 그냥 이거 네. 붙이면 다 해결되니까. 아 원래 주물러 주진 않았어요, 집사람이. 네 그래. 요거죠. 네. 이거 써본 사람들은 다 다 극찬하더라고요. 써본 사람은 극찬합니다. 예. 네. 이 시각적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붙이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떼보면 이게 발 붙어 있던 면이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았구나 내 몸에. 예, 이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면서 더 새까매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피알 광고 갑시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편 판촉물 회사 네피알입니다. 12월 말까지 진행하려던 네피알 이벤트가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2020년 1월 말까지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하네요. 네피알이 그동안 믿고 애용해 주신 분들과 새롭게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송년 이벤트. 1월 말까지 네피알에서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며 추가로 그중 5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200분 한정으로 네피알이 정성스럽게 만든 예쁜 디자인 탁상 캘린더를 배송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탁상 달력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 근데 우리 김용민 씨의 평화나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평화나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네. 이게 네피알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참 이게 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만들면 그리고 볼펜도 평화나무에서 음. 네피알에 의뢰해서 단체로 만들었어요. 이거 볼펜 되게 좋더라. 예. 이쁘네. 네, 이게 필기감 너무 좋아요. 이거. 색 볼펜이에요. 네. 이번 미르비드 어워드 트로피 그것도 네피알에서 만듭니다. 정말? 그럼요. 그리고 저기 돌잔치 하시거나 결혼식, 회갑, 환갑 하시는 분들 예. 저 손님들한테 나눠줄 그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피알에서 하면 좋지. 예, 그런 것도 네피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내일 어디서 해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공로상 공로상 탈라고 받으러 와야지. 아, 공로상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주는 안 주면 거지. 안 올 거고. 이거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연장자한테 주니까 아 그래요? 제일 나이가 나보다 나이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있나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면 내일 바꿔 보시면 네. 이 트로피 이름에 네. 장형준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톡 드릴게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오면 되는지 제가 톡 드리겠습니다. 네피알에 얼른 전화 주면 이름 바꾸라고. 야, 이름 바꿔 전화하겠다. 예. 자 마지막 광고는 온누리 스마일 안과입니다. 아직도 10년 전 라섹밖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서 1mm 스마일 라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스마일 라식은 단 1mm만 절개해 하루 만에 검사와 수술 모두 오케이. 일사생활 복귀도 단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연차 휴가 없이도 시력 교정 오케이.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직장인 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수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온누리 스마일 안과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온누리 스마일 안과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온누리 스마일 안과 많이 전화 문의해서 한번 가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눈이 좋아야죠. 네. 네. 자 그러면은 MC 한 갑니까? 네, 가겠습니다. 중국 준비했다. 중국 관련된 기사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일보냐면요. 제가 한 주 또 놔줬더니 다시 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운데 있는데. 네, 제가 한 주 조금 이제 숨통 좀 돌리게 해줬더니 바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중앙일보에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린 기사입니다. 제목 읽어드릴게요. 아베와 같은 날 시진핑 만난 문. 의전 대등했지만 실속 완패.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완패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뭔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외교적으로 완패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네. 시진핑, 아베, 문재인 이렇게 같이 다 만났는데 네. 동시에 의전은 비슷했는데 실속은 아베가 승리했고 문재인이 졌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완패란 표현. 야, 이러지 말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완패라는 표현을 썼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도 좀 읽어드릴게요. 오찬과 만찬 나눠하고 회견 장소도 같아. 의전에서는 엇비슷하다는 평가 나오지만 일본은 소고기 대중 수출 허가 선물 받았지만 한국은 기대한 한류나 관광 제한 풀지 못해 문 대통령 발언이 중국 언론에 이용당하며 실리 챙기기 위해선 일본에 완패한 모양새.
라고 소제목이 써 있습니다. 전형적인 까고 싶어서 만든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좋겠다 우리나라 져서. 아유 신나겠다. 여러 가지 정황적 사실들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싹 뺐어요. 아주 싹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이라고 본인이 대고 있는 이 증거들도 고개가 갸우뚱거릴 만한 이야기들만 잔뜩 쓰여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뭐 의전은 대충 비슷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중국은 외교 당시에 외교할 때 굉장히 이런 각자의 조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밀하고 균등하게 조율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 높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그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는 중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55분을 만났어요. 시진핑이. 아베와는 그보다 한참 모자란 10분 정도 모자란 45분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하지 얘. 이게 외교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고 그 안에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예. 않았어요. 자, 지금 봤잖아요. 시간이 훨씬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많이 할애를 했는데 만일 바꿨다 그러면 바꿨다면 난리 냈을 겁니다. 났지. 똑같은 거야. 여기 인민일보에 한중일 정상회담 기사가 났는데 여기 보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악수하는 모습이 위에 위야. 아베하고 시진핑은 아래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바꿨다가 해봐요. 바꿨으면 또 난리 났을 거야. 네. 인민일보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니들은 이거 아까 우리가 검찰 수사를 선택적 수사라고 했지만 선택적 까대기야 니들은. 센타일보. 아이,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위고 네. 그리고 그 아베가 밑에 사진을 놨잖아요. 그거는 얘들이 어떻게 그 형평성을 맞췄냐면 사진을 더 크게 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 자, 이거 아베만 더 여러분들 크게 한 게 보일까 아니야.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해요. 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래 일본 그 아베 총리 사진이 더 많이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크다 진짜. 너 일본 기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아니야.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야? 자고 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것만 싫어 그래. 있는 것만 얘기해도 오케이야. 아, 왜 그래? 왜 너들? 승분해. 자, 가장 중요한 거 중앙일보가 이렇게 쓴 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일면의 탑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중요도로 보면 균형 잡혔다고 이걸 애써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 내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기사를 썼지만 이건 정성에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신문 만들 때 일면 탑에 가장 중요한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중일 간의 대화와 한중 간의 대화 중에 한중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여기다 일면에 놓은 거예요. 그 탑에. 그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신문을 편집할 때 그런 기본적인 개념. 두 번째, 사진 키웠죠. 사진을 키우면 자 같은 크기예요. 사실은 기사 전체로 보면 네. 사진이 키워지면서 뭐가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그렇지. 그럼 내용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음. 한국과 중국 정상이 했던 내용이 훨씬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글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줄어든 거지. 사진이 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같은 분량으로 쓰다 보는데 중국과 일본 간의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중 간의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진은 크게 약간 줄어든 거지. 일부러 사진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네. 저기 이 기자 이름 뭐예요? 유상철 유상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예, 유상철 특파원. 유상철 특파원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무식합니다. 왜 무식하냐면 네. 이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해! 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이 문화 협력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시 주석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등 5가지를 열거했다. 문화도 없고 관광도 없었다. 교육, 스포츠, 미디어가 문화가 아닌 뭐냐? 아 이게 문화가 아닌 뭐야?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진짜 안타깝다. 이거 욕을 하면 안 돼. 얘는 진짜 아픈 친구야. 욕할 거 정해놓고 쓰지 마. 아니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교육, 스포츠, 미디어가 이게 문화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근데 문화도 없고 관광도 없었대. 그리고 와.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교류가 활성화되면 응. 관광은 당연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이야기하는 게 지방끼리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에. 그럼 관광 오신 걸 어떻게? 너 어떻게 해, 상철아? 마음이 너무 아파, 상철이. 야. 예.
우리 아버지 조남인데 함부로 부르지 마. 아 진짜요? 아 자식이 진짜. 아버님 선생님 알고 안 가니까. 아버지가 상철이?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아 진짜. 너 일부러 그랬지. 너무했다. 아 진짜 상자 철자. 알고 자식 진짜. 그건 아니지. 아 근데 또 하나 무식한 게 뭐냐면요. 이 제목이 뭐였어? 기사 제목. 실속 완패. 실속 완패. 그래서 아베가 얻은 실속이 뭐냐? 이걸 들었어. 소고기 수입 금지. 그게 뭐야? 나 전 모르겠대. 중국이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는데 그거 풀어준 게 뭐? 이번에 아베가 가서 그걸 풀었다는 얘기야. 실속을 얻었다. 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한한령 이거 규제 없애려고 갔는데 못 없앴다 이거거든. 정말 무식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 성문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등신아 규제를 안 묶었는데 어떻게 푸냐? 안 묶었는데 넌 안 묶었는데 푸냐?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 몰랐어. 나 아, 문과인 줄 야, 알았어. 씨발 진짜. 아니 강상범 씨, 강상범 씨 고추 묶어서 안 묶었어? 묶었지. 묶었으니까 푸는 거야. 근데 나 나같이 묶어야 푸는 거야. 묶었어? 나 안 먹었지. 안 묶었는데 얘 걸 어떻게 푸냐? 안 뭘 묶었는데 답답한 인간아. 나같이 묶은 걸 푸는 거고 아, 얘는 안 묶었대잖아. 난 묶은 줄 알았어. 이거를 지금 실속이라고 얘기하고 자빠졌어요. 아이고 참 이 진짜. 한한령이라는 게 정서적인 거거든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네. 참 이게 답답하네. 문서화된 게 없고 성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해제를 못 하고 왔다고. 야, 이걸 참패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묶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상에 당하다가 그거 우리가 풀어줄게 이러냐? 답답. 아유 이거를 차이봐 이 자식 기사 뭐 이런 거 갖고 왔어 이 자식. 자 이왕 중앙 깐 거 하나 더 깝시다. 이거 누가 갖고 왔어요? 민주당 인재영이 유독 신라대 출신 많다. 이거 누가 갖고 왔습니까? 제가 졌습니다. 어이씨. 중앙만 네. 까는 중앙일보가 진짜 경합이 치열했어요. 가져올 게 한 10개 되더라고. 중앙 전담 기자야? 제가 계속 아까 예의 뭐였어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임 기자? 전임 아, 기자. 중앙 전임 중앙 기자. 전임 기자. 아우, 중앙 전임 기자 MC 장원입니다. 예. 자 해봐. 네. 뭐야? 뭐야? 자, 요것도 중앙일보 기사고요. 26일에 올라온 겁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민주당 인재 영입 유독 신라대 출신 많다. 그 뒤엔 노문인연. 야 잠깐만. 네. 유독 신라대 출신 많다 그랬으니까 네. 한 30%는 되겠네. 네. 그쯤 돼야. 그렇지 그렇게 그쯤 얘기할 돼. 수 있지. 한 대학이 30%좀 차지해야 많다 그러죠. 네. 몇 그- 명이라는 거야? 박근혜 정권 때 성균관대가 엄청 잘 나갔어요. 네. 그때 내각에 성균관대가 꽤 많이 퍼져 있었어. 한 20% 이상 퍼져있을 거야. 네. 그쯤 돼야 음. 그쯤 돼야 많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자 일단은 알겠어. 얼마나 되나 봅시다. 네. 일단 이 근거로 이야기한 게 이번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 예. 이분께서 지금 후천적 장애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신라대 무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최혜영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해가 최근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도 신라대 졸업했다. 이게 원래 그 비례였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승계된 거야. 그 다음 번호인. 예. 이게 특혜입니까? 아니 그리고 정은혜 의원은 저 부대변인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나름대로 청년 정치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비례 번호를 늦게 받는 바람에 당연히 안 될 거 생각하고 유학 갔다고 이랬던 거죠. 네. 근데 앞에 번호는 다 이제 뭐 하고 하면서 본인이 한 거야. 근데 그게 신라되니까 특혜를 줬다. 음. 저 알았어. 또 있으면 얘기해봐. 자 2명. 네. 이번 정권에 더 찾을 게 없었는지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야, 이야기 씨. 넘어갑니다. 아니 좀 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장난치냐? 딸랑 2명 갖고 지금 씨. 야 장난치냐 아니네 진짜? 그러면은 가스바 문 대통령하고 노 대통령하고 중간에 10년이 비었는데 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신라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면 중앙한테 지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신라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공편 씨의 만렙딸 희정 씨가 신라대 야, 인재 이씨. 출신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이 막내딸 희정 씨가 결혼하실 때 당시 주례본 사람이 신라대 총장이래요. 졸업했으니까 응. 졸업한 사람 총장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게 뭐, 두 번째로 나온 근거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정당에 출신들만 따지면 서울대 연고대 제일 많지 아유, 않겠어요? 엄청 많죠. 그럼 네. 거기는 특혜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스카이만 그러면. 등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나라는 그러니까요. 니네 중앙일보 기사들 전수 검사해봐. 거기도 스카이가 제일 많을 걸? 그러면은 특혜지. 중앙일보 스카이와 묘한 인연 이렇게 할래? 멍청한 것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잡아서 그것도 예를 한 대여섯 명 들면 말이야. 딸랑 2명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예전에 조선일보인가요? 권양숙 여사 구촌이라면서 지랄했던 거 똑같아.
권씨 하나밖에 없거든 보니 안동권 씨. 다 친척이지. 예, 아유, 네,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것들 기자들이라고 진짜. 아유.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사람들은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밀어주는 거 봐라, 이게 비리다 이럴 거 아니야. 신라대 위치가 부산 사상구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연결시켜서 뭐 지연으로 엮고 싶었겠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이제 끝났어요. 예, 중앙일보가 근거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2011년 12월 26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신라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야, 그 지역구니까. 이거 아주 편향돼 있어. 간담회를 거기서 제일 처음 했어. 문제 있어 이거 아주 구린내가 풀풀 나 이거 아주 안심하시지 마십시오. 왜요? 마지막에 백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증거가 하나 더 제시가 됩니다. 2012년엔 신라대 부설 유치원생들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모습이 트위터 게시글에 올라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라대 부속 유치원 원생들이 스쿨버스 내려오는 거 이렇게 잡아주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게시했어요. 야,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이제 최 교수님, 그분 딱 보니까 이제 뭐 신라대 출신이가 있고, 신라대 또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은혜 신라대지. 응. 야이 저이 신라대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걔갖고 막 찾은 거야. 네. 장하다 장해. 네. 찾다 이제 안 나오니까 장합니다. 부속 유치원 원생 요거 안아주는 하니까 사진. 데스크는 뭐라 그랬겠어. 야 좋다 이거. 야 이따 좋다, 이거. 제목만 섹시하게 뽑아봐. 어차피 사람들 요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제목만 좀 섹시하게 뽑아갖고 몰아가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네. 저는 무엇보다도 참 그 가슴이 아픈 게 이번에 인재 영입 1호로 들어오신 우리 교수님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 인물을 까라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네. 그분이 후천적으로 사고로 이제 하던 무용을 그만두고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서 했던 업적들 같은 것들이 그냥 신라대 출신이니까 된 걸로 다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폄하하고. 그럼 반대로 신라대 무시하는 거야? 신라대 사람 많이 아. 지원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누구야 정진웅가? 네. 얘 머릿속에 지방대 주제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혜태니 뭐 그래 야 이름 몰라도 돼 자식아 뭐 안 찾아봐도 돼. 예, 그거 하여튼 뭐 쓰레기 기사였고요. 정진우 맞아 정진우. 쓰레기 기사였고 그러면은 쓰레기 기사를 좀 정화시킵시다. 뭘로? 광고로. 그지? 기가 막히게 진행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로운 광고주님들의 이야기로 아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은하수야. 이거 봐 기레기들 제목하고 완전 다르잖아. 은하수 은하수 사과. 영롱하다 영롱해. 이 은하수 사과가 네. 즙을 내는데 썩은 부분은 다 도려내고 하거든요. 아니 번째. 썩은 사과는 아예 취급을 안 해.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비타민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이 가득 든 영주 사과와 사과즙 그리고 다양한 과일즙이 있는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사과즙은 물론 겨울에 꼭 필요한 도라지 배즙, 여성분들을 위한 석류즙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드셔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 뭐 더 이상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은하수 사과예요. 우리 그 은하 은수 아빠죠. 자기 딸 이름을 걸고 난 정직하게 하겠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갑시다. 네. 자, 다음 광고는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흑삼 샴푸는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했습니다. 발효 흑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흑삼의 사포닌 성분이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모낭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 전화 033-765-5054입니다. 033-765-5054. 예. 빨아주세요 광고. 네. 자, 진생 바이팜의 흑삼 샴푸 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요. 샴푸는 기본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3개월에서 4개월은 써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모낭이 이제 거기서 머리털이 자라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근데 아직 3개월 4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과대간 거죠. 근데 저는 많이 써봤어요. 있는 샴푸 없는 샴푸 뭐 전 탈모에 신경을 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샴푸를 자주 바꿔 써봤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 2개월 정도 썼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저거 쓸 때는요. 손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저기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지고 끈적거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다 바로 아까우니까 네. 머리에다 바로 이렇게 해갖고 바로 이렇게 감으셔요. 그리고 저기 탈모나 원형 탈모 있는 그쪽 이렇게 네. 마사지 하듯이 요 손끝으로 네네. 이렇게 잘 문질러 주시면은 네. 그러고 또 마음을 또 편하게 가져야 되겠죠. 예. 예. 이 원형 탈모도 이겨내. 그리고 이거 샴푸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방치하셔야 돼요. 샴푸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샤워로 씻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특히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샴푸들은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하시길 바라고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 네. 홍 MC 장원이 해달라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래. 이거 형님한테 삐졌네. 형님한테 삐졌어. 왜? 나한테 왜? 아니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왜 삐졌는지 모르지만. 같이 사매? 잠깐 없는데. 자, 마음 상하신 우리 가지산 돼지국밥님 사장님이 보내주신 광고입니다. 자, 돌아온 가지산 돼지국밥! 이번엔 뉴스를 보내주셨네요. 저널리즘 M에서 가지산 돼지국밥에 관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지산 돼지국밥 측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방송에 광고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광고를 뺀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못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지산 돼지국밥은 미르미디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상 한국인의 든든한 한 끼 식사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의 주문은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com 문자 주문은 010-9625-3900입니다. 010-9625-3900입니다.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강선범 씨가 이야기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 오늘도 저에다 밥 먹고 왔는데.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갑시다. 이제 딱 맞네 역시. 네. 시간 조정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면 딱 1시간이야. 예. 자 제가 갖고 온 것은 경향신문 기자협회 성명 내용인데 경향신문에서 최근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아 이런 거 좋다 이렇게 좋은 기사, 좋은 태도 이런 것들. 예. 맞아요. 이게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모 그 대기업 네. 기사를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언론은 항상 이제 대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쪽에서 연락이 왔겠지. 빼달라. 대신에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협찬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랑 얘기해서 위쪽에서 이제 오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빼라. 일단 기자가 사표 써버렸어요. 그래서 알려지면서 멋있어. 예, 경향신문 노조에서도 사장도 가둬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건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네. 난 물론 이 문제 책임지고 대표가 또 사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잘못을 우리가 스스로 까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이제 보수 언론들은 한 번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럼? 네. 오보 내고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한 번도.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언론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렇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자 지금 비일비재하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넷마블. 넷마블에서 직원들이 야근하다가 몇 명이 숨지는 사태가 났어요. 근데 그 야근비를 안 줬다고. 그래 문제가 기사가 났어요. 시끄럽게 했다가 넷마블에서 이제는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했는데 취재하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불 꺼놓고 막 이렇게 해서 불 꺼놓고 밖에도 안 보이게. 그래 그걸 조선일보에서 깠어. 하루 만에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그 기사가. 아, 왜 내려갔겠어? 적극적 광고 유치인데? 왜 내려갔겠냐고. 어? 근데 그것도 내부에 있던 직원이 제보한 거거든요. 그럼 그 직원은 어떻게 돼? 그 기사를 하루 만에 내려버리면. 근데 넷마블이 이런 게 올해도 또 그랬거든. 올해도 올라가자마자 내려갔습니다. 기사가 또 넷마블의 비판적 기사가. 아, 그럼 거기 저금통이네. 거기 쓰면은 얼마 자. 나오면 왜 내려갔겠냐고요. 자, 또 봅시다. 삼성. 기사 지웠습니다. 삼성의 사과한 언론사 대표. 이게 이제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모 경제신문 사장님께서 삼성 간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무님, 접니다. 항상 애정 어린 눈길로 보살펴주신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쪽이 삼성입니다. 그쪽에서 서운하다고 한 것은 비슷한 내용의 영화 홍보성 기사가 2개 올라왔던 것이고 기사를 지워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고 그거 지웠습니다. 신문사 간부가 대표입니다. 신문사 대표가 삼성 간부한테
화내지 마. 지워줄게 한 거야. 알아서 긴 거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문자를 삼성한테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냈어. 잘못 보냈어. 이거 봐요. 어제 차장과 이야기해보니 기자들 얘기합니다. 차장. 지난달 또 하나의 약속 기사가 떠 서운했다고 하기에 돌아온 즉시 경위를 알아봤고 제 책임하에 바로 삭제 조치시켰습니다. 물론 칼럼 리스트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쓴 것은 아니고요. 간부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언론사 간부가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아니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기업을 해. 언론을 하지 말고 기자 딱지 떼고 취직해서 돈 벌어. 사업을 하든가 나처럼 이런 거 미리미리 만들든가 돈 엄청 번다? 근데 기자 그런 걸 하든가. 기자 달고 하니까 더 쉽게 벌리는 모양이죠. 아니 기자면 언론사를 운영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어? 근데 뭘 돈 젊은 벌고 기자- 싶어? 사명감 갖고 들어오는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젊은 기자들은 이 보수 언론에도 그런 기자들까지 다 물들까 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광고를 통해 본 자본가 언론이 논문인데요. 영산대 교수 이진로 교수가 쓴 겁니다. 신문방송학 박사님 교수님 같네요. 네, 같아요. 물론 이제 이진로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하네. 아니요, 표정이. 그건 아니에요. 안 좋아하시네. 아니, 그건 에이 표정이 보였는데 방금. 아니에요. 아 교수님보다 좀 친합니다. 밑이시구나. 약간. 아니 나이도 저보다 많으세요. 많으시고. 그래서 잘 알아요. 네. 어. 지금 이진로 교수가 부산에 쓴 부산에 있는 영산대 예, 교수라고. 논문을 보면요. 광고주의 기사 관련 압력 주요 사례에서 1995, 96년 2년 동안 해도 엄청납니다. 일단 산업 스파이 의혹 이거 조선일보 초판의 경제면 머리기사 및 사회면 사단이 최종판에서는 경제면 일단 스트레이트로 바뀌어버렸다. 축소된 거예요. 언론의 압력, 그러니까 아니지. 이 기업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동아일보 초판 경제면 일단에서 최종판 아예 사라져버렸어. 이거 뭐 때문에 다 사라졌냐고.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95년 11월에 이건 현대에 관련된 겁니다. 정경유착 소재의 소설 민들레 당선 17경 광고 불게재 3개 스포츠의 서평이 가판 게재고 배달판에서 삭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쌍용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보관 기사 축소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에서 표현은 축소됐고 삼성의료원 비싼 진료 수가와 잦은 의료 사고 이게 제목이었는데 세계일보 과학의료면 머릿기사에서 나중에는 삭제됐다. 그다음에 삼성 S1 관련 주한 매경에서 해당 기사 삭제하고 삼성생명 광고로 대체 그 면에 그 자리에 야 멋있어 매경 삼성도 멋있다. 하려면 이 정도 급을 해야지. 거기다 돈을 발라줄게. 그렇지. 야 그거 빼라. 대신 내가 돈을 발라줄게. 야 진짜 그 기사에다 돈을 발랐네. 딱 정확하게 딱 그렇게.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러면서 뭐 살아있는 권력 웃기고 있네. 자기들이 보기에 장사 되는 쪽에 붙어갖고 반대쪽 장사 잘 되게 자기를 돈 주는 사람들 돈 더 적게 벌게 하는 쪽 편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정의를 얘기를 하고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 또 있습니다. 한솔그룹 증권감독원 뇌물수수 사건 전류됐는데 서울신문 보도 후 다시 기사 삭제. 신세계 주차장 불법 매장에 관련 건 문화일보 촉판 경제면 사진 기사가 해외여행 러시 관련 기사로 교체.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바겐세일 광고로 변경. 세일 광고로. 슬프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야, 이 정도 뻔뻔스러워야 돼. 이 정도 뻔뻔스러워야 돈을 벌고 기업을 하고 하는 거죠. 신문도 하고. 형도 형 미투 터지면 미르미디어 광고로 대체시키자. 그년에다가 미르미디어. 형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돈 말고 욕으로 도배. 아니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제 미투가 터지면 미투를 하려고 하는 폭로하는 여성 그 여성한테 가서 돈 따발 모자라 한 개 더. 야 근데 누구 있는데 너 이렇게 하셔서 따라다녔는데 없었는데? 아니 요렇게 해야 따로 뭐가 있어? 검찰이 헛발질합니다. 검찰 힘 빼려고 내가. 성동격서 작전이지. 그렇지. 근데 또 있습니다. 예. 대우 재벌 총수 실형 선고 관련해서 경제지 초판 보도 후 시내판에서 경제인 우호적 내용으로 변경. 자 이번에 김우중 회장 사망하고 나서 김우중 빨아주는 기사가 넘쳐났잖아요. 옛날부터 다 이렇게 정언 유착해왔던 거 아니지? 맞아. 뭐야? 정원 맞지? 뭐야? 경원? 경언 유착해왔던 거야.
너 자식이 뭐야? 네가 나한테 지금 지적질하는 거야? 미쳐가지고 저기. 아 비웃는 소리 지금 이게 신입이 비웃는 소리였지. 이거. 아이고 쟤도 오래 못 가겠네. 잘한다 했더니. 원래 언론의 통제, 그러니까 언론 우리가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과의 결탁, 그다음에 경제 권력과의 결탁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언론사가 절대로 공정하게 보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어요, 사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부를 까는데 뭐 의혹 수준의 사실도 아닌 내용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서 이렇게 까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피해를 당합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해도 아무도 거기서 건드리지 않아요.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치 권력이 언론과 결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제 권력은 더 뭐라 그래야 돼? 더 구속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의 권력이 언론사를 좌지우지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어떤 방향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저. 저는 좀 정부가 좀 답답한 게 정부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 네, 어디로 하느냐. 그래 집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기계적으로 조중동 주고 이렇게 하거든. 아니 자기들 정부를 뭉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다 그 정부 광고 집행을 왜 하냐고. 우리한테 주란 말이다. 우리한테. 근데 웃기는 거는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한겨레 경향한테 더 안 줬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 어느 누가 조사한 게 있는데 보수 언론에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비율을 안 맞추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전 정부가 언론에 편파적이었느냐, 즉 본인들에게 긍정적이고 유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거기에 광고도 더 많이 밀어주고 이런 형태를 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정치 권력과 언론의 결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꼭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데다 광고 집행 이런 얘기도 아닌 게 뭐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신문에 광고 집행 많이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그래서 그때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거든. 그게 우리 사회 언론을 성장시키는데 한 동력이 됐어요. 조중동이 휘어잡던데 아니 인터넷 언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미디어 이런 데다 광고를 많이 해라. 그게 신성장 동력에 또 도움이 된다고. 우리한테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 우린 주지 마요. 우린 뭐. 아이 가만히 있어야지. 아 그래? 가만 있어. 형 같이 사는 게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네. 아이 참 나고 씨. 아이, 아 이제 형 대접 팔레 주실라 그랬더니 아니 진짜. 나 그냥 지절하지 말라는 줄 알고 그랬지. 사회적인 마음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나? 난 몰랐지. 답답하네. 또 사고 치네. 얘기들 해. 내가 적잖아 얘기했지 지금. 얘기. 광고 좀 넣어줘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는데요. 아 서글프네요 진짜 아까 MC 장 네. 말처럼. 우리 언론이 이 정도 그러니까요.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경향신문 기자협회에서 사과하고 난 다음에 이 관련된 기업의 이름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다른 언론사에서 올려준 대통령상 표창 기사가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버리려고. 밀어내기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밀어내기를 다른 한 언론 동종업계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들의 동료는 이렇게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하냐면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뜨잖아요. 그럼 네. 보도자를 그 시간에 엄청나게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도. 그러면 뒤로 밀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네. 검색을 하면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막 써주잖아요. 거기가 네. 물론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죠. 네. 광고 주면서 그러니까요. 보도자료 주면서 써달라. 그러면 지금 언론사가요. 인터넷 언론사가 8,000개예요. 거기서 기사 쫙 쓰잖아요. 그럼 이게 뒷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 그러면 첫 페이지에 검색해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모르죠. 그걸 밀어내기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경향한테 저거 안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텐데도 정말 용감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죠. 네. 예. 요래 뭐 욕먹을 짓도 많이 했는데 괜찮네 경향. 근데 뭐 그 경영하는 경향신문의 오너들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거든 사실은 한겨레나 경향이나. 그리고 한겨레 경향이 조선일보의 하프밖에 안 돼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뭐 고민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죠. 다시 말합니다만 돈 벌고 싶으면 딴 일 하세요. 딴 일. 언론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경향신문은 용기 내서 이렇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이거는 독자들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보고요. 지금 뭐 저널리즘 뭐 방송을 표방하면서 언론 비판하는 거 몇 개 없어요.
그 지금 공중파는 저널리즘 J J. 하나고 이제 뉴미디어에서는 김용민 씨가 그 관훈 클럽인가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저널리즘 J나 관훈 클럽이나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뭔 얘기 하나 했다. 근데 봐 우리는 나는 같이 살자는 얘기인 줄 알았어. 꼭 알려줄 거 알려주면서 기레기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또 빵빵 터뜨리잖아.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 어? 너보다 얘가 더 창피해. 아니 근데 관훈 클럽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써도 돼요? 남의 이름 갖다가? 아니야 관훈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이야. 오케이 오케이. 얄팍하게 그걸 네, 내는 네, 거야. 네, 네. 얄팍하게 우리도 베낀 거잖아요. 우리는 알파벳 하나 바꿨잖아. 거기 나이트클럽. 우리는 제 예우로 바꾼 것밖에 없잖아. 아 우리가 더 베꼈어. 거기 나이트 하나 넣고. 아 형 진짜 너무하다. 아 창피해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4,300명 들어와 계시는데 1시간 내내 나가질 않아. 너무 재밌거든. 계속 4,300이 안 나갑니다. 재밌으니까 안 나가. 그 김용민 방송 봐요. 처음에 한 5천 원 시작했다가 끝날 때쯤 한 천 남아 다 나가. 재밌으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여러분들 딴 거 할 거 없어. 여기만 애청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일주일 기다리셔야 되네. 다음 주는 그러면은 해가 바뀌네요. 2020년 내년에 뵙겠네요. 교수님 한 살 더 드셔야 돼요. 점점 늙어가는군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다음 주 2020년 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받으십시오. 안녕.